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앞에서 해오던 내용 그대로 적천수 중요 문구인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적천수 지표의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를 달리했습니다. 문구가 이렇게 한 단락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락의 주제를 보면은 적천수 천미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천수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적천수라는 책은 앞에 적천수 자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단락 주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뒤섞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다시 출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제목은 아무래도 진삼 선생님께서 손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은 일절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니 적천수 지표에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적천수의 원문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천수 원문을 가장 먼저 해석을 하신 분이 바로 진수함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천수 지표가 가장 먼저 해석이 된 해석서 내지는 주석서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적천수 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적천수를 가깝게 이해하고 적천수에 그래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격국론입니다. 격국론 그러면 이게 아마 적천수 천미 쪽에는 격국론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적천수 천미 쪽에는 여기 보면은 지금 8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격 그러는데 8가지의 격이다 이 말이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재관인, 그죠? 재관인은 분, 나눈다, 편정. 그래서 정과 편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개가 나오네, 그죠? 재관인의 정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겸해서 논한다. 뭘 논한다? 식신, 상관, 식상, 격국을 정해서 논한다. 그러면은 재관인은 나눌 분자 편정이니까, 그죠? 재관 인수 분 편정이니까 6가지로 되겠고, 여기에 겸해서 식신과 상관 격국을 정해서 말하면은, 그러면은 식신과 상관 2개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8격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격국은 우리가 보면은 정팔격 그러면은 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재와인은 정편을 가리지 않으므로, 그러면 6가지가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그 다음에 관, 살, 인 이렇게 되고, 또 식신, 상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토탈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6개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죠. 육신 가운데에서 쓰는 신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용신이 되겠고, 그죠? 요런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팔격에서 육신이 되는 원리는 재와 인은 정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용신이 된다. 이것 중에서 한 가지가. 그런데 여기에 육신 중에서 쓰는 신이 용신인데 관건은 어디에 있다? 모두 다 원령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의 아주 완벽한 골자고 핵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종화론 그럽니다. 종 그러는데 종격이고, 그죠? 화격이다 이 말이거든요. 종격과 화격 그럽니다. 종은 아시죠? 쭉 한 가지로 이렇게 연결된 것인데, 대표적인 종격으로 따져보면은 종강격이 있고 종왕격이 있습니다. 종강격이라는 것은 인으로만 이루어진 것, 또 종왕격은 비겁으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종합격 내지는 종색격 그러기도 합니다. 종합격 그러면 식상으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요 종제격은 제로만 이루어진 것, 또
종살격은 살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관으로 이루어진 것은 종관격, 그 다음에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것은 종관살격 뭐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리다 이 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격 이 말입니다. 종격 어들득자죠. 그래서 종득 진자 이 말은요. 진짜를 얻은 것은 이 말입니다. 진짜를 얻었다는 것, 진짜의 것을 얻으면은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말해서 종격 중에 진짜를 얻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진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종격을 얻었다는 것은 요 텔레비전처럼 생긴 요 글자가 바로 다만지자입니다. 다만지, 다만 뭐뭐뭐 하기는 이 말이거든요. 다만단도 있지만 요거는 다만지인데 요 다만지는 오직이라는 이렇게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면 오직 또 겨우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쓸 때도 이 다만지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논종이거든요. 지 논종 그러면은 논했다. 종으로 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쭉 연결하면은, 종덕진자. 지 논종이라. 그래서 참진을 얻으면은 오직, 종으로서 논하고 이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신은요. 종을 이루는 신은, 여기는, 또우자죠. 또우. 그래서 또우자를 쓰면 다시, 또한, 동시에, 더욱, 또 내지는, 거듭한다, 이 말도 되고요. 두 번 했다, 뭐 이런 말도 됩니다. 이 우자가 또우자니까요. 그래서, 종의 신에는 또, 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격이나, 그 다음에 인으로 된 거, 그죠? 관으로 된 거. 예를 들면, 길신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된 종격도 있고, 종의 신에는 흉이 모인 것도 있습니다. 이는 화할 화자인데, 이 화하다는 의미가, 화하다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같다라는 의미도 있고, 합치다, 또 모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렸으니까, 길로 된 것도 있고, 흉끼리 모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신, 우, 육일, 화흉이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종격을 진짜로 얻게 되면 진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종만을 논하는데 종하는 신은 다시 길신도 있고 흉신이 모이기도 한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몰린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렸는데 그 사주들이 길신으로 짜여진 것도 있지만은 흉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사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종을 얻으면은 진종만 논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한쪽으로 몰린 사주들을 저는 특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그 다음에 화격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일위주의 명리학에서 자평명리학에서는 화격을 쓰질 않죠. 화는 어떤 게 화가 됩니까? 화인 것이거든요. 갑기, 합화토 그런 겁니다. 일간이 간목인데 기토가 있으면 일간도 기토로 바뀐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보는 일위주의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이 변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기, 합화토 그러는 것이 이게 기본이죠. 그죠? 갑기, 합화토 그럽니다만은 이거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죠. 갑기, 합화토. 그래서 그냥 합해서 화한 것인데 하에서 토로 화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고 그냥 갑기, 요까지만 합니다. 합해져서 묶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경, 합화, 금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을경, 합만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지도 중요합니다. 자축, 합화, 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에 자수가 있던 것이 축토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봤지만은 지금 일위주로 보는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연본 일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질 않는다. 한마디로 예전에 보던 방식은, 산명에서 보던 방식은 연이 주축이었는데 한마디로 연이 본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방식은 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월이라는 자체가 월령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원이 월령이 된 겁니다. 월령이 또 제강이고요. 이런 원리거든요. 예전처럼 보는 방식으로 하면은 연의 나부 모형이 예를 들면은 바로 인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종이나 화는 따로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자체는 이미 사라졌고 종격도 특별하게 이렇게 종을 자꾸 하는데 종을 치는 분들만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한쪽으로 뭔가 몰려있는 사주 어떻게 보느냐. 하지만은 그 사주도 용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종격이나 화격은 따로 취급을 하지 않으셔도 사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채용입니다. 채용 그러는데 우리 사주의 채는 크게 봤을 때는 사주팔자가 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이 용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채용 이 원리로 되어 있는데 연이 채라 그러면은 월은 용이 되고요. 일이 채가 되면은 시가 용이 됩니다. 자, 이 원리는 공전과 자전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 월은 공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쭉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인데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12바퀴를 돌면은 목성이 하나 바뀌는 원래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1년 동안 공전, 그래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게 되는데 그걸 30도씩 나눠서 봅니다.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 하면은 연이 바뀝니다. 12번, 그래서 12절기가 바뀌면 1년이 바뀌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보십시오. 또 시는 자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원운동하는 것인데 원운동을 30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2시간으로 이렇게 끄는 거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24시간 24절기인데 그죠? 12개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현재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시간이 12시간 바뀌면 하루가 바뀌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용이 12개 바뀌면 채가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전과 자전 차이가 바로 월과 일이라는 거. 채용이다 그러면은 연이 채고 월이 용이고 일이 채고 시가 용이다. 아셨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도라는 것에선 돌이 또 법도 법 이런 것이죠. 돌이나 법이죠. 명리학의 도 이렇게 하면 도에는 채와 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채와 용이 있다. 그래서 채용은 한 덩어리가 원래 아닙니다. 크게 묶어서 보면 한 덩어리 속에 들어있죠. 우리가 48조 운을 적으라면은 채용인데 한 덩어리 아니다. 이것은 한 덩어리로 읽지만은 사실은 또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로 단정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 채용을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리로 따지면은 우리 일간과 예를 들면은 월령이 같지 않다. 채용이니까. 일이 채고 용이 월이니까 월령이니까 한 가지로 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채는 채의 논리, 용은 용의 논리로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지는 재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재. 그래서 부지, 억지, 덕, 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덕, 기의라는 것은 그것을 마땅함을 얻는 것, 그 마땅함을 얻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 기자 지시대명사거든요. 그거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 기자입니다. 얻을 득자죠. 그 마땅함을 얻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은 요지는 있다. 어디에 있다? 그 마땅함을 얻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요? 그것을 억하고 그것을 부하고 그것을 억하는 것에 그 마땅함을 얻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도울 것은 돕고 억할 것은 억해서 그 마땅한 도리를 얻는 것에 있다 요지라는 것은 체와 용은 한 가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둘 다가 체와 용 역시 부할 것은 부하고 억할 것은 억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 마땅함을 얻는 것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데에서 한 가지로 봐서 안 된다. 어떤 것만 봐서 안 된다. 예, 채용이라 그러면은 사주만 봐서도 안 되고 운만 봐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일간의 근황함을 따지만 왕세만 따져서도 안 되고 또 용신의 왕세만 따져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점을 같이 보는데 뭔가 왕한지 샹근지를 보고 억할 것은 억하고 부할 것은 부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마땅함을 얻는 것에 그 요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정신이다. 자, 정신론인데 사람에게는 있다 정신이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과 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혼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신령스러운 것과 있고 우리가 닦아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혼백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혼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백이 있듯이 사람에는 정신이 있다. 정과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어떻게 불가하다? 한쪽으로 하나로 치우칠 편자죠. 하나로 치우쳐서 구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정과 신이 있기 때문에 정과 신을 정만 봐도 안 되고 신만 봐도 안 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요지는 있다. 그 중도를 얻는 것에 있다. 우리가 보면은 중용처럼 중도, 중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당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 중자가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핵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관역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적정한 것도 이야기할 때도 중을 씁니다. 그래서 정도라는 것도 적당한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적당한 정도를 얻는 것에 있다. 자, 사람에게는 정과 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고 그 요지는 그 적정함을 얻는 데에 있다. 어떻게 적정함을 얻는 게 있다? 정과 신을 그것을 보태기도 하고 즉 그것을 들기도 하고 그것을 보태기도 하고 이거 되십니까? 채용은 부하고 억하는 것이지. 그죠? 밑에는요. 들 것은 들고 또 보탤 것은 보태는 데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채용과 정과 신이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를 때는 채용이라 부르지만은 한 가지로 단정해서 안 되고 밑에는 한 가지로 구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단정해서 논해서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구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정과 신의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들은 어쨌거나 그 마땅함이나 또 어떠한 적정한 것을 구하는 데 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어떤 의미로 크게 따진다면은 일간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영신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채용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연본 일주거든요. 그러면 연에 치우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일에 치우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치우쳐서 명리학을 거론하고 답을 얻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마땅한 도리를 얻는 것에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할 것은 부하고 억할 것은 억하고 보탤 것은 보태고 또 뺄 것은 빼는 데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쓰학론입니다. 왕세론은 없다 그랬죠. 쓰학론입니다. 쓰학론. 능이 한다 이 말이죠. 자, 능지그라는 건 능이 이 말입니다. 능하다. 그래서 안다 이 말이죠. 알지자. 능지, 쌍지, 진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지, 쌍지, 진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능이 한다, 쎄하고 왕한 것에 참 이거는 이거는 배틀이라는 뜻도 되고 기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기자라고도 하고 배털기자라고도 하는데 기계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계할 때 이 기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재치, 기교 이런 말도 쓰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때, 시기, 비롯하다, 뭐 또 위태롭다 뭐 이런 것까지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은요. 그 때라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 시기 이런 뜻입니다. 왕하고 쇠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절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대에 와서 물론 여름이 돼도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겨울이 돼도 춥지만은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울 수도 있습니다. 왜? 히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여름은 여름이고 겨울은 겨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쇠왕의 진기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얻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풀이하자면 쇠와 왕함의 참된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딱 끊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 그러면은 간목이라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해자축 임묘진에서는 왕하고 사오미 신유술로 가게 되면 쇠하게 되죠. 그런 위치입니다. 자, 병 하나 정화합니다. 확인은요 어떻게 됩니까? 해자축 임묘진에서는 임묘진 사오미에서는 왕하다가 신유술 해자축에서는 쇠하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참된 때를 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쇠하다 왕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 기자는 시기나 때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때, 시기를 안다는 것,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세워놓은 명, 그래서 명을 세운 것에서의 오자는 쏘고자인데, 쏘은 깊은 어떤 의미, 숨어있는 아주 오묘한 어떤 의미,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의미의 깊은 깨달음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오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해석을 하면은 기어, 입지, 지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 뭐뭐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의 심오함에서 사과반이라 과반은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반이 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반 이상을 생각샀다 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쌍과 왕함의 참된 때를 알 수 있다면은 말씀드렸죠. 제가 가불목 목기운들은 해자축 임묘진에서부터 왕하고 사오미 신유술에서 쇠해집니다. 또 병정화 화기들은 임묘진 사오미에서 왕하다가 신유술 해자축에서 쇠하게 되거든요. 우리 수기를 따지도 마찬가지죠. 수기는 신유술 해자축에서 왕이 지다가 임묘진 사오미에서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쇠. 그래서 일간은 뭘로 봐야 되느냐? 일간은 쇠왕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쇠하다 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왜? 일간 대비 월령이니까요. 월령은 뭘 나타냅니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니까 또 뭐냐면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무엇인데 계절은 뭐냐? 그래서 쇠한지 또 내지는 왕한지 이걸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쇠왕으로 살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것은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강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중화론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자, 위쪽에 한번요. 시학론 이걸 잘못하니까 사주가 어떻게 해요? 강하다 약하다 이거 알면은 다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사주 이게 한문의 깊이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문을 보지 않고 그냥 적천천미만 막 또 적천수천미에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중화론입니다. 그래서 시학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중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명의 어떤 심오함을 지금 알았다면 이제 오행의 아주 오묘함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자, 능히 알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안다는 의미고 인식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능이 인식한다면은, 어떻게 인식한다면은, 이거는 식자거든. 능식 중화지 정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의, 이거는 발을 정자 이치죠. 중화의 바른 이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은, 오행의 오묘함에서, 전능이라는 건 전지전능의 준말입니다. 전지전능함이 있다, 전지전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로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능식 중화지 정리, 이어 오행지묘라, 그 다음에 유전능은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중화의 바른 이치를 알 수 있다면 오행의 오묘함이 있어서 전지전능하게 된다. 자, 위에는요, 왕세를 아는 것이고 밑에는 중화를 아는 것입니다. 왕세를 알게 되면은 심오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주의 심오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왕세를, 그 다음에 중화를 알게 되면은 오행의 오묘함에서 전지전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왕세를 알게 되면은 과반을 알게 된 것이고, 중화를 알게 되면은 전지전능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한지 왕한지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는 앞에서 보셨죠? 보신 대로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면은 뭐냐면 한 가지로 봐서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걸 크게 따지면은 지금은 체용, 어디 체는 뭐예요? 일간과 용, 원령, 이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적천소에서 말하는 핵심은 과연 뭐냐? 여기는 원령론과 생시론 해가지고 한 문구씩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위쪽은 이렇게 보면 원령론에 묶어놨고, 밑에는 생시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따지면 요거는 살아있는 생이고요. 또 요거는 다르게 보면은 사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택 이야기고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음택 이야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작게 보면요. 근데 이 두 이야기 근본적으로 다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 인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령론이나 생시론이나 다 같이 나타내는 것은 인원에 있다. 인원은 결국은 원령이더라. 원령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령 제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령 제강 그렇습니다. 원령은 을제자 별이 강자. 원령이라는 것은 별이는 뭐예요? 그물코에 걸려있는 굵은 밧줄 끌제자 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령이라는 것은 그물코에 걸려있는 굵은 밧줄을 끄는 것이다. 간혹씩 책에 보면은 이에네를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건 아닌데요. 읽기 편하려고 그러면 이에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에네 뭐냐면 곧 이런 뜻이거든요. 원령이 곧 제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령이라는 것은 그물코에 걸려있는 굵은 밧줄을 끄는 것이다. 비유하자면은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은 비지택야라. 비유하자면은 집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인원은 일을 하는 신이니 택지향이라, 집의 방향이니라. 인원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신인데 집의 향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인원이? 원령이라는 건 제강이고 비유하자면 집이고요. 인원은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서? 이거는 전복자입니다. 전복자가 되고 헤아린다, 이 말도 됩니다. 그래서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으로서요? 인원입니다. 인원은 집의 방향이니까 인원으로서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쭉 연결하면은요. 원령제강, 그래서 비지택야, 이는 용사지신, 택지향야, 불가의 불복이라. 자, 그러면은 요걸 쭉 연결하면은 원령은 제강이니 집에 비유를 한다. 원령이 제강이고 집에 비유한다. 이는 원령은 일을 하는 신이니 집의 방향이다. 이는 원령을 가지고서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원령으로 가지고 전부 다 헤아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생신은 태어난 신은
귀 돌아간다, 숙자는 잠잔다 이 말입니다. 의 땅 내지는 이게 땅지자인데 땅지자를 다른 의미로서 뭐뭐 하는 곳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생신은 돌아가서 잠자는 곳이니 말입니다. 묘지에 비유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윌은 원령이라는 것은 그물코에 걸려있는 거, 이거는 살아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움직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원령인데 원령은 집에 비유하고 집은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자, 그런데 생신은 돌아가시는 곳이니까 묘지에 비유할 수가 있고, 자, 인원용사지신 묘지는 혈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은 동남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남향에 살려면은 3대의 적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배산임수라는 말은 원래는 풍수에 없던 말이죠. 뒤에 이렇게 그것을 첨가해서 넣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양택은 방향이죠. 그죠? 양택. 그래서 이걸 양택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음택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면은 혈입니다. 그죠? 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명을 우리가 혈을 이야기할 때 같으면은 풍수의 음택 4가지 용혈, 사수 마지막 하나 붙인다면 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명리학에서 붙인다면은 용신, 상신, 또 병, 또 운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보면은 택은 집은 살아있는 것은 어떤 방향의 집을 짓느냐, 묘지라는 것은 어느 혈에 앉히느냐 이 말이죠. 혈도 또 4가지로 나누죠. 와겸 유돌입니다. 그죠? 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벙벙하게 약간 꺼져 있는 듯이 이렇게 돼 있는, 누워 있는 듯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듯이 돼 있습니다. 그게 누우로 왔자니까 누워 있는 것이니까 와 겸은 이렇게 2가지 지각이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나가지고 딱 하나의 혈을 이룬 것. 그 다음에 유는 이렇게 가다가 가슴처럼 이렇게 살짝 뻥긋 올라와 있는 것. 유. 돌은 이렇게 쑥 갑자기 가다가 땅이 푹 꺼지고 쑥 올라온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지각을 2개 뚝 이렇게 내린 그런 땅이 있죠. 와겸유돌. 그러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4가지 혈들을 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밟아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집은 방향이고 묘지는 혈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 다음입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쓰이자, 뭐뭐로써 안 된다. 불변은 이거는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뭘로 가지고? 예, 인원입니다. 즉 원령으로 가지고 원령으로 헤아리고 한마디로 원령으로 점을 치든지 원령으로 헤아리고 원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2가지 다가 나타내는 게 인원이고 또 원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평진제는 원령용사지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적천수에서는 인원용사지신, 인원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 신이다. 자평진전에서는 원령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원령이다, 인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놔서 그렇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인원이 연본일주에서는 나범으로 써 있습니다. 연의 나범 모형이 인원으로 써 있는데 체계가 바뀌면서 이렇게 원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자평진전은 뭐 겪고 아닙니다. 자평진전은 원령 이야기입니다. 적천수는 아닙니다. 적천수도 원령 이야기입니다. 인원을 원령으로 이렇게 원령을 인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적천수도 인원 원령입니다. 그리고 궁통보감은 아닙니다. 궁통보감도 원령의 우리가 절기심천가와 같이 그 각 원령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떤 쓰임이 있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원령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전부 다 원령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시간이 나시면은 원령 이야기로 책을 짓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천수의 중요 문구하고 진짜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천수는
한마디로 인원, 원령 이야기가 핵심 속에 들어있더라. 그 핵심을 찾아가는 것 중에는 체용이 있고 정신이 있더라. 아시겠죠? 한 가지로 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체와 용, 일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령까지 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원령으로서 모든 것을 점치고 모든 것을 분별해라. 바로 이것이 적천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